비도 오고 날씨도 굿인데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차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저 분당에서 오는데 1시간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냥 차가 계속 막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바닥재랑 벽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맡게 된 저는 이제 실장으로 거의 불려서 네, 그냥 실무진이어서요. 네, 이원영 실장이고요. 강사 이원영이고요. 예, 먼저 장판에는 데코 타일도 포함이 되거든요. PVC계니까요. 장판 데코 타일을 일단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루 종류 이렇게 해서 예, 이번 수업 시간은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판이고요. 천천히 볼게요. 네. 잠시만요. 이게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질 않아서. 네, 이제 넘어가네요. 네. 목차는 장판 시공 전 공통 필수 확인사항 그리고 장판 종류, 그 안에 데코 타일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조 및 설명, 기본 시공, 하자 유형, 그 하자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마루 공사전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같이 좀 페이지가 겹쳐서 모든 바닥재 공사 전 공통적 확인, 네, 공사 전 공통적 확인 사항이에요. 함수율 측정 혹시 함수율 측정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혹시 다 하시는 일이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시공업체에 계세요. 시공업체에 계신데 함수율 측정기 네, 안 쓰시나요? 네, 안 키우시나요? 네, 근데 네, 함수율 측정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뒤에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함수율 측정기를 한 대 정도만 그냥 가볍게 꼭 저렇게 전문적인 비싼 기계 아니고도 뭐 한 30만 원, 40만 원대 함수율 측정기가 있거든요. 함수율 측정기가 어떤 걸 측정을 해주냐면 지금 그거 뒤쪽 마루에서 보여드릴 텐데 모르터 두께 있죠. 네, 몰탈이라고 하죠. 밑에 이제 콘크리트가 있고 그 위에 모르터 4cm. 쉽게 얘기해서 방통이라고 하는데 방통 친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일러 배관을 묶고 위에 몰탈을 이렇게 마감하는 두께가 4에서 5cm 정도 되는데 그 4cm 밑에까지의 수분 함량을 측정해 주는 기계예요. 그래서 저 함수율 측정기만 있어도 나중에 바닥재가 뭐 장판이 울었다, 마루가 변형이 왔다, 예. 또 뭐 접착 불량이 났다 그런 거를 고객이랑 클라이언트랑 조금 더 얘기하기가 편해져요. 나중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 그렇지?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 속에 측정한 적이 없으니까 속 내용을 본 적이 없어서 그 함수율 측정기는 하나씩 구비를 하시면 이쪽 업계에 마감을 하면서 조금 머리 아픈 일을 조금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계예요. 그래서 함수율 측정기는 지금 요거는 저희 회사에서 사용 중인 기계인데요. 얘는 0.0에서부터 9.9까지 측정을 해요. 저희가 이 기계 데이터로는 5.0이 넘어가면 바닥재 시공을 하면 안 된다라고, 네. 그 하자율이 리스크를 안고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5.0 밑으로 내려왔을 때 시공을 하는 네, 방식으로 저희는 네, 이렇게 거래처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네,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5%가 넘어가면 네. 어쨌든 함수를 내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말려요? 저는 다른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은 난방을 가동하는 거예요. 만약 난방이 없는 상가 시설입니다. 난방이 없는 상가 시설에서는 바닥재 시공을 최대한 뒤로 미루죠. 어쨌든 최대한 뒤로 미루더라도 네네. 함수를 낮춰야 되잖아요. 네. 그럼 뭐 그때 히터를 튼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습기 돌리는 방식도 있고요. 네. 최대한 수분 함량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비닐류를 바닥재를 덮는 게 가장 좋아요. 낮춘 다음에 바닥재를 네. 네. 그리고 지금 함수율 측정 같은 경우는 상가에는 바닥 난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바닥 난방 자체가 없어서 바닥재에서 이슈 생기는 확률이 조금 현저히 적기는 하죠. 밑에서 습기가 갑자기 올라올 일이 없어서. 이게 가정집 같은 경우는 밑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위에다가 장판이라든지 데코 타일, 마루를 덮고 난방을 돌렸을 때 그 밑에서 습기가 갑자기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슈들이에요. 바닥의 함수율 체크는 보통 온돌 때문에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죠.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바닥이
현저히 몰탈이 까만 곳들이 있어요. 덜 마른 곳들. 그 다음에 새로 몰탈을 한 셀프 몰탈을 한 그렇게 육안으로 좀 확인이 됐을 때는 그때는 한 번씩 체크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너무 높다 싶으면 진짜로 뭐 9.9 이상이 나오면 완전히 함수율이 그냥 습기가 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데코타일을 시공을 하면 그 접착제가 녹거든요. 네, 수용성이라서. 그럼 틈새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먼저 조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작업이에요. 네, 선작업이라고 봐야죠. 함수율 측정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몰탈 상태 확인. 몰탈 상태는 지금 장판 같은 경우는 크게 이슈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바닥 상태가 저는 이제 최악의 상태를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 본 거고 이 상태에서 장판을 깔면 당장은 안 나타나요. 장판은 당장은 안 나타나요. 키가 180에 이렇게 롤로 돼 있고 두께가 뭐 2.0, 2.5, 2.7 이런 식으로 구성이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바로는 안 나타나는데 저 자국은 그냥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많이 밟으면 많이 밟을수록 빨리 나타난다고 보면 돼요. 근데 데코 타일도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데코 타일은 한 장 한 장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데코 타일 샘플인데 다 아시죠? 데코 타일, PVC 타일. 아, 네. 처음 보신 거. 네. 네. 요게 이제 데코 타일이어서 사이즈가 뭐 20cm에 뭐 1.2m, 1200, 네. 뭐 200에 1200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한 장 한 장 붙이는 바닥재예요. 한 장 한 장 붙이다 보니까 레벨링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음에 당장적으로 붙였을 때 서로 이렇게 단면들이 이런 식으로 만나서 단면이 뾰족뾰족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고객이랑 꼭 시공하기 전에 요거는 분명히 가라앉긴 하지만 그 시간이 조금 걸리고 처음에 시공을 해놨을 때 단면들이 조금 뾰족뾰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시공을 하는 게 맞으세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설명을 안 하고서 나중에 사진 봤거든요. 사진을 받고 나서는 이런 게 먼저 설명이 안 됐었으니까 그런 거 나는 이해 못 하겠는데 이러면 고객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는 설명하기가 되게 변명처럼 되기 때문에 시공 전에 붙이기 전에 바닥 상태도 몰탈 상태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장판이고요. 잠시만요. 페이지가 장판의 구조입니다. 장판은 이거는 한 장씩 드릴게요.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이게 이제 장판. 네. 이게 이제 실제 장판 샘플이고요. 이거는 지하 자연해라고 해서 LX 하우시스사의 2.2mm 중간에 여기 지하 자연해 그 제품이고요. 지금 제품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에 이제 투명 필름층, UV 코팅층, 그다음에 이중 뭐 쿠션층, 그다음에 치수 안정층, 그리고 디자인층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장판이고 LX사의 장판이 지금 이제 만져보시는 장판이 조금 타 회사에 비해서는 조금 필름이 좀 단단해요. LX는 이제 필름을 직접 생산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대신 금액도 다른 회사 뭐 KCC나 다른 장판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더 높기도 하고요. 지금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코 타일은 두께가 지금은 예전에는 뭐 4.5mm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3mm로 모두 다 통일이 됐고요. 4.5mm가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4.5mm는 나오지 않고요. 다 3.0mm 데코 타일로 나오고요. 그리고 뭐 폭이 150에 길이가 1200, 그다음에 사각 사이즈는 정사각 뭐 45cm, 450 아니면 뭐 600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사각형, 우드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링본 사이즈도 나오는데 헤링본 사이즈는 조금 더 폭이 좁고요. 길이도 짧고요. 헤링본은 데코 타일은 헤링본을 많이 시공을 추천을 하지는 않아요. 이음새가 워낙 이렇게 작은 게 많이 붙을수록 데코 타일은 수축이 발생이 되잖아요. PVC계니까 그 수축이 발생돼서 틈이 너무 많이 보여서 데코 타일 같은 경우는 헤링본은 잘 추천은 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판 그리고 데코 타일 필수 기초 작업 사진입니다. 이거 비포 애프터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쪽 사진 보시면 스크린이 안 올라와서
네. 지금 여기는 문턱 확장부, 문턱이 바닥에 모르터에 꽂혀 있는 문턱을 빼고 미장을 잡아 놓은 곳인데요. 지금 요 사진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기초 작업을요. 네, 기초 작업을 이렇게 해서 이쪽에 폴리퍼티 작업을 하고 처음에 샌딩 작업이 먼저 들어가고요. 샌딩 작업을 하고 폴리퍼티 작업을 해서 완만히 경사도가 완만하게 만들어서 데코 타일이 이렇게 꺾어지지 않게 꺾어지더라도 그 꺾어지는 각이 나타나지 않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은 보시면 요거는 장판을 할 때 데코 타일을 할 때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요 크랙들이 있잖아요. 바닥재. 네. 바닥에 보면 모르터 크랙들이 있는데 밑에서 온돌 난방을 하는 주거 인테리어에서는 요 부분까지 다 폴리퍼티로 메꿔져요. 그렇지 않으면 난방을 돌린과 동시에 장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쪽으로 열이 빨리 빠져나오면서 열이 밀어내거든요. 그쪽을 약간 유연하게 만들고 그 유연해진 장판을 열로 밀면서 약간 이렇게 배부른 모양으로 모양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건 난방을 딱 끄면 바로 없어져요. 난방을 끄면 바로 없어지고 난방을 켜면 또 올라오고. 그래서 그 자국이 올라오지 않게 이쪽에 이렇게 저희는 폴리퍼티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진이에요. 크랙 보수 작업을 하지 않아서 장판이 난방을 하면 이렇게 올라와요. 네, 이런 형태로 올라옵니다. 근데 난방을 끈과 동시에 다시 내려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뒤에 혹시 올라오면 그때 가서 다시 작업하면 되지 하는데 장판은 다시 재작업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게 이음새를 서로 이렇게 붙여요. 이음새를 붙이는 방법이 지금 여기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워낙에는 치수상에서는 180으로 나와 있는데 폭이 정확히는 실제 롤을 보면 183이거든요. 183인 이유는 요 끝에 3cm가 두 겹을 겹쳐서 일자 이음을 할 수 있게끔 일자 이음을 할 수 있게끔 3cm 여유를 줘요. 그리고 줄이 있어요. 그러면 두 겹을 이렇게 놓고 이 위에서 그 줄에 맞춰서 위에 장 아래 장을 같이 자르거든요. 같이 자르고 밑에를 빼고 위에는 떨어져 나가면 두 개가 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용착 작업을 하는데 용착 작업이라는 건 그냥 순간 접착제 같은 거예요. 장판과 장판, 장판과 장판 이음새를 그냥 붙여주는 건데 그 붙여줬던 그 용착 작업했던 것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자를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잘라서 벌리면 저 작업을 하자고 속에 돌이 있어서 그 자리를 벌리면 속이 서로 약간 녹아서 엉겨붙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나중에 함몰이 돼요. 그 부분을 자르면. 그래서 다른 곳에 이런 모양을 칼집을 내서 잘라서 이 작업을 들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른 곳이 너무 티가 많이 나요. 되려 마루나 데코 타일이랑 다르게 뜯었다가 다시 붙이기가 되려 더 까다로워요. 그래서 장판 시공 현장에는 처음에 그 크랙 보수 작업을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크랙 보수 테이프, 아까 그 위에 붙일 수 있는 테이프도 지금 시중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폴리퍼티는 조금 더 갈아내야 되는 샌딩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작업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판 이음선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게 조금 순서가 네, 이렇게. 장판 이음선 벌어짐인데요. 요거는 그 플리퍼트 할 때도 망사 테이프 꼭 해야 돼요? 아니요. 안 해야 되죠? 네. 바닥 같은 경우는 그 망사 테이프를 하는 이유는 페인트 작업할 때 하잖아요. 네. 페인트를 얇게 도포를 해야 되니까 그 크랙된 곳으로 이제 갈라짐이 보일까봐 하는 건데 저거는 육안으로는 어차피 안 보이는 거라 저 폴리퍼티는 어차피 틈까지 다 들어가요. 그 위에 좀 더 많이 도포를 하는 거라서 꼭 망사죠. 망사 테이프는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장판 이음선 벌어짐 사진인데요. 이거는 요렇게 돼요. 아까 요 부분을 일부러 이렇게 용착 넣었던 자국인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장판이 재시공하기가 더 까다로운, 그래서 기초 작업을 더 꼼꼼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의자, 바퀴 달린 의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장판을 계속 늘어뜨려서 당겨지면서 벌어진 사진이고요.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건 밑에 습기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요. 네, 용착제를 녹여요. 네, 그리고 장판도 변형이 생기고, 그래서 습기가 있으면 지금 저런 모습으로 장판 이음선도 벌어집니다. 그 사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시공할 때 네. 그 바퀴 달린 의자가 있을 만한 위치에는 최대한 이음선을 피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차피 거의 대부분 의자가 들어가는 곳 리핏이 180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장판을 시공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뭐 의자가 있는 곳을 피하기는 어렵고요. 그것까지 뭐 설명을 해주는 그런 현장도 없고요. 시공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장판 같은 경우는 가정댁이거든요. 네, 주거 인테리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아이방으로 쓸만한, 그 다음에 뭐 아이가 있으실 만한 분, 이렇게 나이대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아이가 몇 살이세요? 그러면 혹시 의자에 바퀴가 달린 의자를 사용을 하세요? 책상에서? 저는 그걸 한 번씩 체크를 하고요. 만약에 바퀴가 달린 의자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투명 아크릴 조금 더 패드 같은 걸 하나 깔라고 말씀을 드려요. 장판이 무조건 늘어나요. 장판을 하시는 분들은. 네. 책상 그 주변 일대를요? 네네. 네. 바퀴가 굴러다니는 책상 주변을 투명 아크릴로 해서 그런 매트가 나오더라고요. 요 밑에 쓸 수 있는 기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그거를 깔고 쓰셔야지 장판이 변형이 생기지 않아요 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꽤 많이 받아봤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근무 14년 차인데 장판이 좀 수요가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이제 마루가 좀 뭐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제 방에는, 거실은 마루를 시공을 하고 방에는 장판을 선택을 하시는데, 장판을 그런 설명 없이 시공을 하고 나서 나중에 늘어난 거를 보면 그때는 실장님 그거는 미리 그럼 설명을 좀 해주시지 라고 해서 이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설명을 하게 된 거고요. 예, 그렇게 장판은 무조건 늘어나요. 사람 몸무게 뭐 60kg, 70kg, 뭐 가벼워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할 정도면 뭐 30kg, 예, 이 정도 되는 친구들이니까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늘어나면 이음선도 저렇게 벌어지고, 또 요 전에 사진에서 봤던 요런 식으로도, 네, 요런 식으로도 늘어나요. 계속 가소제를 늘리는 거니까 바퀴로 해서. 네. 아니요. 편하게, 뭐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세요. 네, 전혀 상관없으세요. 네, 뭐 죄송할 게 뭐고 있어요. 네. 마루랑 장판을 이제 공간별로 분리해서 하면은 네. 단차는 어떻게 마무리죠? 단차요? 마루랑 장판은 쫄대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단차를 막을 수가 없어요. 단차를 잡을 수가 없어요. 타일이랑 마루 같은 경우는, 마루는 워낙에 단판 자체가, 마루판 한 장 자체가 단단하니까 끝에를, 밑에 쪽을 몰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접착제를 많이 넣고 박스를 넣어서, 아니면 밑에 데코 타일을 깔고 단을 맞추거든요. 이렇게 타일이랑 이렇게 단을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얘는 괜찮은데 마루는 힘을 받는데 장판은 안 돼요. 그래서 장판은 마루를 시공을 하고 끝에 마감재를 무조건 대요. 네, 그냥 이렇게 턱이 발생이 된다고 봐야죠. 무조건? 네, 무조건. 그래서 네. 이음새를 어디서 끊어요? 문틀에서 끊어요? 이음새는 문 딱 가운데서. 문을 닫았을 때 여기서도 안 보이고 저기서도 안 보이게, 이음선이. 네, 문을 딱 닫으면 문 두께가 얼만큼 있잖아요. 그럼 뭐 문 밑에서 딱 일자로 끊어요. 그럼 네. 바닥에서 문 맨 밑에까지 어느 정도 차이? 이게 좀 네,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문을 닫았을 때는 거실에서는 틈이 적게 보일 거고요. 네, 방에서는 조금 보이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방법이 없는. 네, 그렇다고 예전에는, 그래서 아주 건설사에서 어디가 그렇더라? 어느 아파트, 성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건축했던, 제가 수지에서 많이 봤는데, 용인 수지 지역에서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 그런 현장을, 미장 자체가 아주 높아요. 처음에 건설사에서 거실에는 마루 마감, 방에는 장판 마감을 하느라고 방이 다 미장 자체가 높아요. 네. 근데 그런 댁들은 나중에 전체 다 마루 까는데 그게 더 골치 아파요. 네.
되려 그게 더 골치 아파요. 예. 그렇지 않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현장들은 그냥 문 쫄대 있잖아요. 예, 요즘에는 문턱이라고 안 하죠. 그냥 문에 요만한 조그만한 쫄대 하나 껴 있잖아요. 그거를 빼지 말고 필름 작업하시라 그래요. 방에 장판을 선택하시는 고객님한테는 그거 빼지 마시라고. 어차피 그게 약간 라운드가 져 있어요. 끝에 쪽이 라운드가 져 있는 마감재예요. 근데 문이랑 어셈블리로만 나와요. 그 당시에 나오는 문 틀을 살 때 그 밑에 쫄대가 같이 아세이로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쫄대는 못 사요. 근데 저희가 쓰는 건 그냥 PVC 마감재라고 해서 기역자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에가 그래도 라운드진 게 조금 더 안전하거든요. 아무래도 단차가 1cm 정도 단차가 진다고 하면 그 마감재를 대놓으면 조금 더 직각이라서 그게 조금 덜 이뻐요. 그래서 만약에 방에 장판을 하고 아직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밑에 쫄대는 빼지 말고 문틀이랑 샤시랑 필름 작업하실 때 요 밑에도 필름 마감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마루하고 여긴 방에는 장판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질감이 크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돼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또 하다가 언제든지 편하게 여쭤보세요. 네. 그리고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장판 접착제예요. 중보행용. 중보행용 접착제이고요. 이게 뭐 경보행용도 있기는 한데 요즘에는 장판들이 좀 많이 딱딱해져서 중보행용 접착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판 이음선 붙이는 접착제예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서 얘 끝에가 이렇게 T자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속에다가 넣고 가운데 이음선을 같이 잘라준 다음에 그 다음 위에서부터 쭉 와서 도포를 하고 바로 마른 걸레로 닦아주면 서로 이렇게 붙는. 저거는 써보실 일이 저처럼 뭐 벽지장판 장사하기 전에는 써보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런 접착제랑 시공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데코 타일인데요. 데코 타일은 이게 습기 변형이에요. 밑에서 습기가 올라왔을 때. 데코 타일은 일단 습기에 데코 타일이 약하진 않고요. 접착제가 약하죠. 접착제가 수용성 접착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저희 부모님 회사인데 78년부터 이제 KCC 대리점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저 어렸을 때는 이런 게 잘 없었어요. 장판도 본드도 공업용 본드 쓰고요. 심지어는 그 네덜란드에서 그 코르크 재질의 리놀륨이라고 있어요. 뭐 마모륨이라고도 불리고 바닥재가 코르크 재질의 막 고급 전원주택에 붙였던 실제로 와인 위에 막혀 있는 그 코르크 재질의 롤로 나오는 엄청 비싼 바닥재 있어요. 그걸 돼지본드로 붙이고 그랬어요. 친환경인데. 그때는 되려 막 습기가 올라온다 이런 게 크게 이슈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친환경 무조건 친환경 자재 인증을 받아야 시중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 자재 인증서가 없는 벽지 바닥재가 없어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서는요. 근데 지금 밑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데코 타일도 살짝 변형이 된 거고 밑에 본드가 녹으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더 습기가 차면 이 틈새로 본드들이 올라와요. 본드들이 올라오면 본드는 정말 지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본드를 지우는 약품이 있기는 한데 좀 냄새도 독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많이 문지르면 그 위에 코팅층이 살짝 벗겨지기도 한대요. 그래서 본드도 녹이고 저런 게 있어서 그래서 함수율 측정이 조금 중요해요. 함수율 측정이 조금 중요하고요. 데코 타일 습기 변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본드가 녹아서 이렇게 원래는 본드가 거의 아이보리 색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습기를 먹어서 녹아서 이렇게 데코 타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데코 타일 다 걷어내고 다 긁어내고 다시 재시공해야 돼요. 건조시키고. 근데 상가 많이 하시면 요런 거는 많이 보실 거예요. 특히 뭐 상가 이제 물을 꼭 써야 되는 물걸레를 해야 되는 이제 약간 음식을 판매하는 시설에서 데코 타일을 사용하고 나서는 뭐 몇 년간 영업을 하고 나서 철거 작업 들어가면 저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타일 많이 하죠. 그쵸? 요즘에는 타일을 많이 해요. 예전에는 데코 타일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 가격도 싼데 타일에 막 한 3분의 1 가격인데 나무 모양도 나오고 막 타일 모양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는 너무 좋잖아요. 아직도 고집하시는 분 있어요. 말씀드려요. 그쵸?
그건 저렴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매장이나 저희 창고에도 가끔 고객님들 오셔서 아예 나 여기서 음식점 장사하려고 그러는데 한 16평 되는데 나 데코타일 좀 사가려고요. 그러면 사장님 무슨 업종인지 여쭤보고요. 물을 안 쓰는 업종은 괜찮아요. 물을 안 쓰는 뭐 그냥 일반 판매업,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물을 써야 되는 업종은 무조건 타일로 가시라고. 네. 1층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왜냐면 이렇게 비 오는 날 왔다 갔다 하면 그쵸. 그 물도 들어가죠.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현장도 1층인데 약간 되게 막 제주도 느낌 나게 해가지고 네. 바닥이랑 벽재는 현무암으로 깔고 가운데 이제 통로를 데코타일로 했는데 아, 나무 느낌을 내시겠다고. 네, 그래서 데코타일은 저희가 반대는 했는데 네. 그 어쨌든 자재값이나 시공값, 그 인건통값이 그쵸. 다 싸니까 그쵸. 저걸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후회하고 계신지 안 하신지 궁금해가지고. 후회하실 거예요. 되려 그 느낌을 갈 거면 아주 원목 그냥 완전히 솔리드 우드 플로어라고 밑에 합판 밴딩 안 돼 있는 그냥 실제 그냥 원목, 학교용 원목, 그거를 시공하셨으면 후회 안 하실 텐데 데코 타일은 조금 그런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데코 타일은 요즘에 판매량이 많이 없어요. 되게 이제 소규모 매장들에서 조금씩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세린 하시는 분들. 그냥 내가 사다가 집에 마루가 너무 상해서 그냥 마루 위에다가 직접 이제 셀프로 붙이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구매를 하시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데코 타일도 마루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강화마루도 판매량이 엄청 높아졌다가 지금 강화마루 찾으시는 분들 없으시거든요. 또 사가신다고 해도 말리죠. 시공하신다 그래도 말려요. 원래는 강화마루는 상업용으로 처음에 아주 개발이 된 거예요. 철거시우라고. 단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강화마루 나온 게 철거시우라고. 그거는 근데 바닥재에서는 좀 아니잖아요. 바닥재에서는 좀 아니죠. 그럼 차 조립하는데 범퍼 어차피 사고 나면 갈 건데 범퍼 갈기 편하라고 피스 2개로 박아놓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좀 틀어지더라도 그냥 타세요. 뭐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데코타일, 여기 데코타일까지 이제 PVC계는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제 마루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F5요.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네. 네. 정말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네. 마루고요. 마루 종류별 시공, 하자, 유형 및 대처. 네. 라미네이트가 이제 강화마루, 솔리드 우드 플러그, 원목마루. 강마루는 한국에서만 있어서 그냥 영어로도 강마루. 네. 영어로도 그냥 강마루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루 시공 전 공통 필수 확인, 마루 종류, 구조 및 설명, 기본 시공, 하자 유형, 대처 방안, 수정 및 보수 작업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여기 똑같아요. 마루 공사 전 공통적 확인, 함수를 측정. 원목마루 같은 경우는 요거를 먼저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마루가 종류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컬러를 비슷한 거. 이렇게 달라요. 네, 요거는 이제 가지고 계시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마루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실래요? 네. 일단 보시면 이렇게 이음새 브라켓이 만들어져 있는 거 있죠. 네, AB 브라켓이 만들어져 있는 거. 이게 강화마루. 근데 이 강화마루는 MDF예요. 중밀도 섬유판이라고 하죠. 네, 중밀도 섬유판이에요.
얘는 지금은 이제 HDF라고 해서 고밀도 섬유판으로 해서 요즘에 뭐 동화 그란데 시리즈 혹시 들어보신 적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블로그에서 뭐 동화 그란데 사하라 라이트 레이크 그레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이뻐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인테리어 카페 이런 데 엄청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제 HGF. 네, 고밀도 섬유판. 근데 걔도 마찬가지로 좀 밑에서 올라오는 습기에 좀 약하기는 해요. 네. 혹시 오늘 깔고 오셨다는 게 뭐 현장에서 이제 시공 지시를 하고 그 변형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없으세요? 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겪어보셨으면 최고네요. 네. 밑에 함수율 측정을 좀 놓치면 특히 그 그란데 시리즈, 그다음에 스퀘어 마루들 있거든요. 마루 단판이 거의 40cm에 80cm예요. 400에 800이에요. 한 장이 400에 800이면 600에 600각짜리보다 더 큰 거잖아요. 타일보다 더 큰 거잖아요. 크다 보니까 밑에 습기가 조금만 있더라도 틈새로 이런 우드 같은 경우는 틈새가 많아요. 이음새가 많잖아요. 시공을 하게 되면 이음새가 많아서 이 일반 강마루 같은 경우는 이음새로 거의 대부분 습기가 빠져나와요. 네, 이음새로 거의 대부분 습기가 빠져나와서 크게 이슈가 안 생기는데 스퀘어 강마루에 그 HDF 구조의 마루가 있는 게 지금 한솔 SB 마루랑 동화 그란데 동화 나투스진 그란데 시리즈인데 걔네들은 단판이 이렇게 휘어요. 그 단판이 휘는 힘이 식탁도 들어요. 네, 진짜로 식탁도 들어요. 네, 식탁도 이렇게 껐덕껐덕 할 정도로 식탁도 밀어내요. 그러면은 그 부분 가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내고 말려야 돼요. 다 가라앉을 때까지. 잘라내고 말려서 그 부분 다시 교체 작업하는 거로 가거든요. 그 스퀘어 HDF 마루들이 그거에 조금 예민해요. 그래서 함수율 측정 꼭 한 번씩 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이제 그게 좀 중요하잖아요. 누구의 하자인지 나중에 클라이언트랑 얘기하기에는 괜히 핑계 대는 것 같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서로 기분 좀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설명은 할 수 있죠. 그건 밑에 습기예요. 본사 이제 AS 팀들 보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 이제 마루가 이렇게 휘어진 거를 근데 맨날 그것만 보니까 저희는 사진만 봐도 습기인 걸 아는데 고객들한테 그거를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처음에 함수율 측정만 했으면 이 문제가 없는 건데 고객님 여기 조금 함수율이 조금 높아요. 왜 그런지는 한번 체크하셔야 될 건데 정말 너무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겪어본 최악의 경우가 장판이 시공이 되어 있었고요. 장판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저도 좀 면적도 작고 하다 보니까 그냥 좀 쉽게 생각했어요. 그 현장은 그냥 장판이 돼 있으니까 뭐 장판 바닥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렇게 발로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보거든요. 그럼 바닥에 레벨링이 느껴져서 이렇게 해서 뭐 바닥도 좋고 뭐 나투스진 사하라 라이트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또 보고 오셨어요. 보고 오셨는데 나중에 마루가 한 곳이 아니고 주방 쪽도 어마어마하게 뜨고요. 거실 쪽도 또 뜨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을 특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 쪽이 마루가 변형이 왔으면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정수기 드레인. 정수기 드레인 호스가 제대로 안 꽂혀서 거기서 요즘에는 얼음 정수기 많이 쓰시니까 계속 물을 뱉거든요. 물을 계속 빼내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많이 생기는데 거기는 정수기도 안 쓰세요. 물 사다 드시고. 그리고 또 거실에 나타난 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화자연마루 본사 너무 이제 많이 나타나서 이제 마루 불량이다, 마루가 불량일 거다라는 저는 제 판단하에 동화자연마루 본사 AS 팀을 같이 만나서 현장에 갔거든요. 뜯어봤더니 다 물이에요. 습기가 차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네모나게 다 자르거든요. 한 판을 이렇게 네모나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 내보는데 밑에가 다 물이에요. 근데 거기가 지금 사서 인테리어를 하신 고객님 전에 한번 위에서 물이 한번 쏟아져서 장판을 걷고 장판을 바로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조금 어르신이 사시던 댁이었는데 그냥 뭐 쉽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장판으로 덮어놨더니 그 습기가 안 날아갔던 거예요. 그 경우가 최악의 경우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나중에 처음에 함수율만 한 번만 찍어볼 걸. 심지어 차에 뒤에 갖고 다니는데 한 번만 찍어볼 걸. 그게 가장 후회해서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이쪽에 바닥재 마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맡으실 일이 있으시면 인터넷에 많아요. 근데 너무 싼 거는 좀 그렇고요. 싼 거 사봤거든요. 네, 알리나 이런 데서 이제 사봤는데 그거는 너무 안 맞고요. 너무 제대로 측정이 안 되고요. 한 3, 40만 원대 정도도 있어요. 네, 그런 거 하나씩 구비를 해서 나중에 고객이랑 트러블을 막을 수 있는 조금 뭔가 좀 나중에 좀 찝찝함을 막고 고객이랑 정확히 이렇게 좀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좀 이렇게 보기 좋잖아요. 고객님들은 그냥 장비 갖고 와가지고 약간 보여드리고 하면 조금 더 신뢰도 얻을 수 있고 해서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강화마루 설명드리다가 네, 이게 강화마루고요. 얘는 이제 MDF 중밀도 섬유판으로 돼 있고 위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중간에 무늬지라고 여기 써 있는 이유는 여기 중간에 이 우드 무늬가 무늬지거든요. 무늬지는 종이에요. 그거를 열로 눌러서 이 나무 모양을 낸 거예요. 제일 위에 코팅층 오버레이지 밑에는 종이에요. 종이가 돼 있고 그 밑에 중밀도 섬유판이에요. 강화마루를 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곳들이 있거든요. 전기 필름이 시공되는 바닥 같은 경우는 위에 접착을 할 수가 없어요. 데코 타일을 붙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현장에 마루를 꼭 쓰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강화마루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 많이 썼냐면 모텔, 숙박업에 밑에 전기료가 엄청 막 낮아졌을 때 산업용 전기가 엄청 저렴했을 때 다 그걸 했거든요. 예전에는 다 이렇게 개별 난방 했었다가 개별 난방이 가스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밑에 전기 필름 깔고 그 위에다가 마루를 덮어요. 그러면 강화마루밖에 없어요. 근데 강화마루의 최대 단점은 바닥에 붙이지 않는 거거든요. 가끔 그렇게 설명하는 인테리어 업체 분도 봤어요. 바닥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친환경이다. 네, 근데 중밀도 섬유판 자체가 네, 본드로 뭉친 거거든요. 네, 본드로 뭉친 거라서. 네, 그래서 그거는 전혀 이제 틀린 말이고, 이거 강화마루 시공을 하고 나서 제일 취약한 게 물이에요. 그리고 이음새가 얘네들은 그냥 A브라켓, B브라켓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에요. 끼워 맞추고 나면 그냥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틈이 많이 벌어져요. 그럼 이쪽으로 물이 상부에서 내려가요. 물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변형도 많이 와요. 그래서 수축도 심하고. 네. 조금 브랜드 있는 이런 LG 하우시스, LX 하우시스 이런 회사의 강화마루는 조금 수축이 적기는 한데, 또 강마루랑 금액이 비슷한 강화마루를 누가 써요? 조금 더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저렴한 회사들 거는 더 수축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돼요.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강화마루 시공이에요. 강화마루 시공을 할 때는 밑에서 이게 에너지 폼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얘는 그냥 습기 막으려고 비닐이에요. 습기 막으려고 하는 비닐이 1m 폭으로 나오고요. 한 롤에 100m씩 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음새는 그냥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 위에다가 조립식 시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감재, 몰딩 프로파일, 요게 프로파일이고요. 요게 마감재 몰딩이거든요. 일반 평몰딩이랑 조금 형태가 다르죠. 이렇게 밑에가 배가 이렇게 나온 몰딩을 사용을 해요. 그 이유는 강화마루는 수축을 허락을 해줘야 돼요. 수축을 잡겠다고 벽에다가 딱 붙여서 시공을 하면 나중에 지금처럼 이렇게 습한 시즌이 오잖아요. 그럼 마루가 다 이렇게 솟아요. 어느 부분이 늘어나다 더 못 늘어나서 힘이 만나는 곳들을 이렇게 솟거든요. 그래서 걸레바지 마감을 하더라도, 하단 몰딩을 하더라도 전용 걸레바지를 사용해야 되고, 만약에 걸레바지를 붙일 수 없는 어디 현장이 많지? 약간 뭐라 그러지? 요가나 한참 이렇게 한 요가라고 하나요? 이렇게 뜨겁게 좀 해놓고, 한참 그런 거 유행했었잖아요. 막 뜨겁게 바닥 따끈따끈하게 해놓고 다이어트에 좋고 이렇게 운동시설이라고 여성분들 다니는 그런 현장 몇 번 만나봤거든요. 거기에는 바닥을 전기 필름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강화마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운동시설들은 유리가 전체가 붙어 있으니까 걸레바지를 못 붙이니까, 그랬을 때는 이 강화마루형 마감 프로파일이 따로 있어요.
벽에서 무조건 1cm는 떨어져야 돼요. 사방으로 1cm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기본 연결 시공시 97.2제곱미터. 97.2제곱미터면 30평이거든요. 평으로 따지면. 30평에서 한 번 확장 프로파일로 끊고 넘어가 주는 게 안전해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턱이 생기고, 우리는 운동시설인데 중간에 턱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뭐 공도 튀기고 놀 거고 할 건데 안 돼요 라고 하면 꼭 설명드려야 되는 게, 여름에 장마철이 왔을 때 마루가 조금 솟을 수 있다고 말씀드려야 돼요. 너무 길게 많이 붙어 있으면 계속 늘어나는 게 사이드를 1cm를 다 떼더라도 그 허용 범위를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부분이 솟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30평에서는 끊는다. 97제곱미터에서는 한번 끊고 이어서 간다. 라고 이렇게, 저거는 아주 시공 매뉴얼이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야 되고요. 강화마루 하자 유형이에요. 여기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평몰등이죠. 평몰등에 그냥 가서 뭐 목공 사장님들은 맞박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딱 붙인다고. 그냥 이렇게 딱 붙이면 여름철에 이런 식으로 늘어서 이런 식으로 솟아요. 뭐 이렇게 솟기도 하고 이렇게 솟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보시면 요쪽은 프로파일 껴놓은 거. 여기 프로파일도 이렇게 밀어낼 정도로 이렇게 솟아오르고요. 그 다음 이음새 부푸름. 이게 강화마루 물 먹으면 이렇게 돼요. 틈새로 물이 들어가서. 강화마루는 한번 이렇게 변하면 중밀도 섬유판이어서 그런지 안 돌아오더라고요. 고밀도 섬유판 이제 보셨잖아요. 그란데 시리즈는 처음에 동화에서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요거보다 조금 더 얇게 잘라가지고요. 요만하게 이렇게 요만하게 잘라서 물통, 아크릴 물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왔었어요. 그게 다시 마르면 원상복구가 된다고. 근데 그 고밀도 섬유판은 어느 정도 원상복구가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리고 다 같이 마르는 게 아니라서 그게 이제 나중에 뭐 어차피 교체 작업은 해야 되는 거긴 한데, 걔는 그래도 원상복구가 되는데, 이 중밀도 섬유판은 이 상태에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한번 물 먹으면. 이게 상부에서 물 먹었을 때 자국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희는 이제 나가서 보면 위에서 물 먹은 거, 밑에서 올라온 거 저런 데서 티가 나요. 그리고 준공 청소 끝내고 나서 저런 자국들 가끔 나타나거든요. 특히 그란데 시리즈에서 많이 요즘에 판매량이 많다 보니까 그란데 시리즈에서 이런 자국이 준공 청소 끝나고 나서 고객이 사진 찍어서 보내요. 어머 실장님, 마루가 불량해요. 마루가 부풀었어요. 위에서 물 먹은 거거든요. 위에서 물 먹으면 혹시 어제나 그제 3일 이내로 준공 청소하셨어요? 그럼 준공 청소했어요. 준공 청소하고 바로 브러쉬로 긁잖아요. 그 물을 뿌리지 말고 걸레로 닦아주세요.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준공 청소팀한테. 어차피 약품 탄 거로 해서 물 뿌려요. 뿌린 다음에 브러쉬로 싹 긁어오잖아요. 긁어온 다음에 그걸 담고 마지막에 이제 걸레질로 한번 닦아주는데, 그 물이 바로 브러쉬로 긁어서 없애주기만 하면 아무 상관없는데, 제일 많이 놓치는 데가 그 플로베니아 박스. 그러니까 자기들 집기들 가지고 다니는 그 파란색 박스 있잖아요. 플로베니아 박스. 플라스틱으로 박스 돼 있는 거. 골판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 그거 내려놓은 부분들. 그러니까 싹 브러쉬로 긁었으니까 그냥 옆으로 놓은 건데, 그 밑에는 습기가 못 나간 거죠. 하루 종일.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플로베니아 박스가 가장 많이 복도 부분에 가장 많이 놓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작업자분들이 다 이렇게 도구를 꺼내서 쓰시는지 복도 부분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요. 그랬을 때는 사라라이트는 그란데 시리즈는 한 일주일 정도만 기다려 보자고 말씀드려요. 일주일 내에 내려오면 아무 문제 없고요.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교체 작업을 조금씩 이제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빨리 말리면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강화마루 하자 유형이고요. 이 위에서 습기 조 모양 조금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저런 사진 받으시면 위쪽에서 물 뿌린 거. 저건 밑에서는 물 뿌려서는 절대 저렇게는 안 돼요. 마루가 그냥 변형이 와요. 하부 습기,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강화마루는 혹시라도 이제 교체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될 하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자재 수급을 같은 로트 번호라고 하죠. 생산 날짜라고 하거든요. 생산 날짜가 같은 걸 제일 먼저 찾아 놓으시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게 생산 날짜가 달라지면 강마루는 워낙에 이제 한 번에 많이 만드니까 그런데 강화마루가 이제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씩밖에 안 만들어내요. 그래서 생산 날짜가 다르면 바깥 끼워 놓으면 색깔이 너무 달라요. 네. 그거도 한번 꼭 한번 체크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물기를 먹었으면 밑에도 습기 꼭 체크 다시 한 다음에 재시공. 네. 그냥 재시공했다가 또 변형 오면 그때부터는 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내 탓이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온돌마루요. 네. 강화마루는 거의 이제 전기 필름이 바닥인 곳에만 쓰는 게 나은 건가요? 제 소견으로는 그래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바닥이 너무 노면이 너무 안 좋아서 바닥이 너무 안 좋아서 강마루는 시공을 못해요. 접착식으로 시공이 불가능해. 그런 바닥도 시공을 하기는 하거든요. 강화마루로. 그런데도 뭐 바닥에 몰타를 하고 다른 거를 선택지가 없으시다고 나는 마루는 무조건 해야겠다라고 하면 그 강화마루는 그 정도만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어차피 물은 흘리기 마련이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일반 가정 인테리어에서는 강화마루를 추천을 안 하는 게 틈이 벌어져요. 난방을 하잖아요.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틈이 점점 벌어져요. 빠져요, 마루가. 까맣게 보여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심하게 보이냐면 실제로 자료 재보면 한 2mm까지는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회사 거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서 저는 가정댁에는 가정집에는 추천을 안 드려요. 그리고 MDF잖아요. MDF도 MDF고 그리고 좀 퉁퉁거려요. 걸어다니면. 요즘에 뭐 실내화 많이 신으시니까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퉁퉁거려요. 이게 여기는 강화마루 아닌데 단상을 만들기 위해서 띄워놨잖아요. 강화마루도 밑에 폼 깔고 위에 조립을 하는 거니까 떠 있거든요. 그래서 퉁퉁거리고 그리고 난방 효율이 좀 떨어지죠. 바닥에 딱 밀착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단점이 온돌 난방에서는 공간에서 사용하면 단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잘 추천은 안 드려요. 네. 온돌마루고요. 온돌마루는 요거 보실래요? 네, 그 사이즈 맞아요. 그 사이즈 똑같아요. 네. 요 사이즈 보시면 이게 이제 온돌마루에서 조금 진화한 비싼 온돌마루예요. 네. 예전에는 그냥 온돌마루, 원목마루의 기준은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이 큰 판 한번 보실래요? 큰 판이랑 요거랑 이렇게 보시면 위에 상지 두께 한 번만 보실래요? 요 위에 제일 위에 마감이 뭐로 됐냐? 제일 위에 밑에 하판은 빼고요. 제일 위에 붙어 있는 거. 제일 위에 붙어 있는 게 요 단판이 3mm 2에서 3mm 정도 되는 원목이 붙어 있죠. 네. 보셨나요? 네. 요게 원목 마루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따지면 얘도 원목이기는 해요. 무늬목을 붙인 거니까. 네. 얘는 옆에 똑같이 단면을 보면 여기까지는 다 합판인데 위에 0.2, 0.3mm 무늬목이 붙은 거예요. 네. 그걸 온돌마루라고 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강마루가 나오기 전에는 모든 아파트들 다 온돌마루였잖아요. 폭 얇고. 근데 나중에 쓰다 보면 한 10년 정도 쓰면 뾰족뾰족하게 다 갈라지잖아요. 그 무늬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무늬목이 떨어지는 건데 그거를 조금 보완해서 나온 게 요즘에는 요거 세미 원목이라고 하는데 약간 상판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네, 그래서 온돌마루 시장은 죽었고 이제 중간 이제 세미 원목, 조금 더 저렴한 원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상지가 그거는 지금 보시는 건 상지가 3mm 이상 나오는 거. 실제 원목마루. 네, 실제 원목마루고요. 요거는 이제 세미 원목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온돌마루가 이렇게 진화해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 상지가 그냥 구분이 강마루는 필름. 네, 강마루는 제일 위에 피니쉬가 필름. 그리고 온돌마루는 무늬목. 그리고 원목마루는 합판에 실제 2mm 이상의 원목. 그러면 원목마루가 돼요. 금액대는 당연히 얘가 제일 비싸죠. 네. 이게 이제 온돌마루고요. 온돌마루는 이제 온돌마루로 불리기보다 약간 뭐 단판 1mm 이하 뭐 원목마루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요. 세미 원목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불려요.
무늬목이 붙어 있으면 온돌마루, 네, 세미 원목 마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접착으로 가요. 접착식으로 가고요. 밑에가 합판 구조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황토풀을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죠. 황토풀을 기본적으로 다 사용을 하고 뭐 각 회사마다 시공 매뉴얼이 또 있어요. 뭐 동화자연마루는 자기네 자회사의 접착제를 써야지 나중에 이제 뭐 하자가 생겼을 때 본사에서 대응을 해주겠다. 뭐 구정은 구정에서 뭐 자기네들이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본드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없거든요. 네, 그 틴투스 코리아라고 해서 LX 하우시스 황토풀이랑 다 이제 곤지암이 있는 회사에서 거의 대부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이 황토풀로 해서 접착식 마루. 이게 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패턴을 넣을 수가 있죠. 한 장 한 장 뭐 색깔 믹스 패턴도 되고 뭐 헤링, 네,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 있어요. 온돌마루 하자 유형이고요. 일단 접착 불량. 마루는 접착 불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요. 바닥이 정말로 뭐 이렇게 목공에서 뭐 석고보드 친 벽처럼 고르지 못하잖아요. 미장은 저는 설명드릴 때 이제 물결 친다고 그러거든요. 바닥이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물결이 쳐 있어요. 물결이 쳐 있는데 거기에 실제로 뭐 폭이 요즘에는 길이가 1.8, 1800, 그러니까 1.8m가 되는 마루도 있어요. 한 장이 폭이 180에 길이가 1.8m예요. 그런 마루들도 있거든요. 근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접착 불량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요. 바닥은 계속 이렇게 물결치고 있는데 그 위에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루를 덮은 거니까. 근데 접착 불량은 특별히 솟아올라 오거나 이렇진 않고요. 걸어가다가 마루 이음새와 이음새 사이가 떴으면 삐그덕, 찌그덕. 네, 요 마루랑 하나하나 만나 있는 곳에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눌리면서 찌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발로 밟으면. 그렇게 해서 접착 불량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고서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뭐 이렇게 플라스틱 공 같은 거 이렇게 뚝 떨어뜨렸는데 소리가 다른 데랑 달라. 그렇게 찾으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러면 소리가 완전 다르거든요. 거기 바닥에 접착이 안 돼서 딱딱 소리가 아니고 퉁퉁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찾아서 접착 불량이 발생이 되면 이거는 그 드릴 그걸 길이라고 하나요? 드릴 구멍 뚫는 홀소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그 드릴의 가장 얇은 거 이쑤시개만한 두께의 드릴 그 날로 구멍을 내서 속에 이제 보수용 에폭시가 또 있거든요. 에폭시 원액이 있어요. 그 에폭시 원액으로 주입을 해주고 그 빈 공간을 채워주는 식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이제 속에서 굳으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채워요. 그 에폭시 원액은. 그 원액으로 보수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지박리는 잘 안 나타나긴 하는데 가끔 그날 좀 뭔가 좀 기운이 좀 많이 나는 시공기사님들 오시면 가끔 나타나요. 이렇게 고무망치로 끼워서 때리는데 여기가 깨져요. 요 각이 그래서 V 커팅이라고 하는데 V 커팅이 뭐냐면 마루를 이렇게 진한 마루를 한 장 한 장 꽂으면 잠시만요. 오늘은 제가 힘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꽂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이음새가 하얗게 보이죠. 진한 마루일수록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이 이음새가 보이는 이유는 V 커팅에서 그래요. V 커팅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 때 위에가 필름이 강하니까 서로 이렇게 끼워서 넣는데 그럼 바로 튀거든요. 직각으로 만들면. 그래서 여기를 살짝씩 이렇게 각을 준 거예요. 그래서 V 커팅이에요. 그래서 강마루는 이 이음새가 많이 보여요. 진한 마루로 갈수록 더 많이 보여요. 그것도 한번 이렇게 샘플링 미팅할 때 강마루를 선택을 하는데 나는 진한 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면 훨씬 좋아요. 나중에 원래 강마루가 이렇게 이음새가 많이 보여요? 라는 전화 받으면 그것도 괜히 좀 찝찝하잖아요. 마감해 놓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뭐 V 커팅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그런 거예요 라고 하면 그 전에 미리 설명을 한번 하면 고객도 이제 원목마루계로 갈지. 원목마루는 보시면 V 커팅이 없어요. 끝에 단면이 얘는 V 커팅이 없는 게 직각이에요. 그래서
철거 현장 갔을 때 철거팀들에 물어보면 이음새가 보이냐 이음새가 안 보이면 원목마루, 이음새가 보이면 온돌마루 또는 강마루. 네, 철거비가 다르니까 꼭 뜯어보지 않아도 이 원목마루는 위에 상지 단판이 2mm 이상이잖아요. 2mm 이상이라서 얘는 서로 먹고 들어가요. 그냥 힘으로 일부러 먹어서 때려요. 예, 다 이 장이랑 이 장이랑. 그래서 보면 지금 이음선이 어디지? 네. 여기도 이음선이고 여기도 이음선이고 여기도 이음선이거든요. 그래서 샘플로 만들었는데도 이렇게 이음선이 잘 안 보여요. 티가 거의 안 나요. 네, 티가 거의 안 나요.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나요. 네, 원목마루가. 요 느낌 때문에 원목마루를 쓰시는 분들은 또 원목마루만 계속 쓰세요. 이 고급스러움 때문에. 네, 꼭 원목의 두께에서 오는 고급스러움보다도 이음선이 진짜 안 보이거든요. 꼭 나무 하나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 네, 한 장으로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 이게 원목마루. 네, 원목마루는 그래서 끝에가 V커팅이 없습니다. 시공 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하자인데요. 상지 손상. 네, 온돌마루나 이 세미 원목은 많아요. 그래서 이 세미 원목을 선택을 하시는 현장은 공정을 저희는 벽지 끝나고 뒤로 밀어요. 허리까지 보양을 하더라도, 허리까지 비닐 보양을 하고 마루를 깔더라도 이거는 나중에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벽지에 조금 먼지가 붙더라도. 얘는 되게 예민해요. 스크래치라든지 찍힘에 진짜 예민해요. 얘는 그냥 뭐 보양 작업을 두 겹을 해도 장판을 깔아도 어딘가는 분명히 스크래치 나고 찍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예민해서 요거는 시공 후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하자가 꽤 많이 발생이 돼요. 무조건 발생돼요. 특히 조금 진한 거 시공하고 고객님 조금 예민하시다. 그러면은 사진 한 거의 50장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뭐 조금 이렇게 긁힌 것까지도 다 사진 찍으시고 테이프 붙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비싸잖아요. 이게 자재가 싼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장판을 까신 분들은 그냥 장판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제 신경을 써서 인테리어를 하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기대치가 높으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거 시공 후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하자도 되게 많이 나타나는 게 상지 손상. 무늬목마루 특성 때문에 찍힘 및 눌림이 쉽게 발생되고요. 보양 작업을 실시하였더라도 표면의 스크래치에 조금 많이 예민해요. 그리고 물에 젖은 보양제 방치돼서 마루가 까매지는 경우도 있어요. 위에서 물을 먹으면 강화마루 같은 경우는 틈새가 벌어지는데요. 원목마루 이제 원목계 쪽으로 가면 위에서 그냥 통째로 물을 먹잖아요. 뭐 스팀 청소를 한다고 물을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도 생각보다 많이 만나요. 갔는데 거실 약간 사이드 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구름 모양으로 물 먹은 자국이 여러 장에 나타났어요. 그거는 뭐냐면 분명히 콘센트 부분이거든요. 콘센트 부분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작업자분들 커피 끓여 먹고 커피포트 엎질렀는데 위에 보양제 그냥 젖은 상태에서 뒀을 때 걷어만 주면 돼요. 그래서 실무진들 매일 가야 돼요, 현장. 실무진만 저녁에만 한번 감리 갔으면 그거 걷어만 놨으면 그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더러웁니다. 조금 얼룩이 남아요, 원목계들은. 얼룩도 남고 빨리 말려서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안 걸리면 땡큐인데 무조건 걸리게 돼 있거든요. 안 걸리면 좋은데 무조건 보이거든요.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곳이고 하니까 거의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항상 미연에 방지하는 게 이런 원목마루 계열들 깔려 있으면 어떤 매 작업자분들한테 여기 실제 원목 깔렸다. 원목마루가 시공이 돼 있으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 물 조심해야 된다. 그거 한 번씩만 얹질. 아니면은 현관문에 하나씩 요즘에 붙여놓으시는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현관이나 뭐 이렇게 자주 보는 뭐 인터폰 모니터 있는데 하나씩 붙여놓으면 작업자분들도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마루예요.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이동식 발판 사용. 이동식 발판이 피티아시바라고 하죠. 피티아시바. 요즘에 복층 주택들 꽤 많잖아요. 아파트도 탑층들은 복층이잖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실은 그냥 2층이랑 뚫려 있고 위에가 이렇게 복층으로 만들어져 있고 방 2개 있는 구조.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이 온돌마루나 이 원목계 마루가 깔려 있는데 뭐 등기구를 바꾸겠다.
아니면 뭐 벽지를 다시 재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PT 바퀴 달고 타잖아요. 그러면 그 바퀴 자국 그대로 다 나타나요. 이렇게 눌린 자국이요. 바퀴 4개가 다닌 자국이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요. 특히 벽지 작업 같은 경우는 밑에서 한 사람이 밀어줘야 되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붙이면서 원래는 이렇게 긴 우마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마에 2사람이 올라가야 되는데 PT엔 2사람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밑에서 2인 1조로 한 사람이 밑에 잡고 이렇게 붙이면서 쭉 밀어주거든요. 그럼 그 바퀴 굴러다닌 자국이 다 눌려서 나타나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이제 전원주택이 한참 막 붐 일었을 때 전원주택이 이제 한번 텀이 딱 돌 때 이제 주인이 텀이 돌 때 마루는 또 비싼 거를 처음부터 선택을 하셨으니까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부터 온목 마루를 지정을 해줘서 온목 마루가 돼 있으니까 마루가 좋으니까 마루는 갈지 않는데 벽지는 오염됐잖아요. 그럼 벽지 작업하다가 이런 경우 몇 번 봤어요. 네. 그거는 답이 없어요. 바닥 보양 뭘로 해야 돼요? 바닥 보양이요? 바닥 보양 제가 알기로는 2mm짜리 장판 3겹 정도 깔아야 된대요. 그럼 안 눌린대요. 네. 그럼 안 눌린다고 하더라고요. 2mm짜리 지금 샘플 드린 장판 그거 3겹 정도 깔면 네 눌림에서 벗어난대요. 근데 그 보양 작업만 어마어마한 거죠. 네, 보양 작업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장판이 또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장판 길거리에 그냥 막 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버리면 네, 티켓 오죠. 나라에서. 네, 티켓 오죠. 네, 네, 세금 내라고 네, 벌금 오죠.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도 안 버리니까 옛날엔 폐장판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장판도 잘 없어서 장판도 다 돈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일 경우는 그 보양 작업도 꼭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시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접착 불량, 보수용 에폭시 이용하고 상지 박리. 상지 박리는 필름이 끝에가 조금만 떨어진 건 이거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순간 접착제 사다가 칼날, 커터칼 있잖아요. 커터칼 칼날 좀 뽑아가지고 끝에 살짝 묻혀서 사이에 싹 넣어주고 눌러주면 돼요. 네. 그 위에서 짜시면 안 돼요. 그럼 그 부분 색깔 완전 변하니까요. 접착제가 칼날 끝에 조금만 묻혀서 이게 상지 박리가 나타나는 게 이 끝에 부분 많이 나타나요. 이런데. 네, 요런 끝에 부분들 이렇게 살짝 삼각형으로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떨어지거든요. 네. 그 원목계는 안 나타나요. 강마루. 네, 강마루에서. 네, 네. 그것도 원목계고 강마루를 제가 안 드렸네. 그건 강마루. 이게 강마루예요. 네, 맞아요. 제가 원목계만 2개 드렸는데. 네, 필름이야. 필름이 떨어지거든요. 요 끝에가 이렇게 때려 끼우다가 그러면 그 부분은 커터칼 끝에다가 이렇게 순간 접착제해서 이렇게 누르면 싹 붙어요. 어차피 접착제로 붙어 있는 거라서. 그렇게 현장 실무진이 먼저 발견한 실무진이 끝내놓으면 나중에 이제 고객님이 안 찾으시죠. 근데 그거 이제 방치해 놓으면 예민해지시면 계속 찾으시잖아요. 네, 예민해지시면 이제 계속 찾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네. 그럼 다른 데도 이런 게 있나? 라고 찾아보면.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보관 및 생산 불량은 많이 없고요. 보관 불량인 마루들이 꽤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너무 습한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이 돼 있었던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고객님이 나 아는 사람이 마루 어디 회사를 다니는데 마루를 공짜로 준대요. 마루는 내가 그럼 꼭 그 공짜로 준다 그래서 가지고 올 테니까 시공만 해줘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정중하게 한번 거절하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마루 상태를 볼 수가 없어요. 마루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마루인지 보관 상태가 안 좋으면 마루가 이렇게 휘거든요. 마루 휘어요. 단판이 1m가 넘으니까요. 단판이 1.2m 뭐 이러니까 마루가 이렇게 휘거든요. 이렇게 휜 거 시공 절대 못해요. 접착 못해요. 네. 접착 못하고 그러면 그거를 정중하게 거절을 안 했다가 그냥 뭐 별거 있겠어? 라고 해서 시공팀 다 불러다 놨는데 마루 봤더니 물 먹고 뭐 밑에 이거 상지 박리만 있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밑에 합판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합판이 통째로 떨어져요. 제일 위에 합판이. 이제 보관 오래되면 낡으면 얘랑 같이 떨어져요. 제일 위에 합판 있죠. 제일 위에 합판이 꼭 원목마루 단판 떨어지듯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그건 한번 정중히 한번 해보고 그래도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마루 상태 먼저 한 박스, 한 박스라든 두 박스 먼저 가져다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마루 상태를 보고 시공이 될지 안 될지 한번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도 요청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꼭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루 코팅 가끔 말씀하시는데 마루 코팅은 실제 학교용 마루 아니고서는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15mm짜리 통째 솔리드 우드 플로어가 있거든요. 위에 이런 무늬목이나 원목층 아니고, 그 다음에 특히 강마루나 온돌마루는 위에 UV 코팅이 다 돼 있어요. UV 코팅이 다 돼 있는데 가끔 저는 판교에서 고객님 두 분 현장 두고 봤는데, 처음에 마루가 시공이 돼 있는데 깨끗한 거예요. 근데 뭐 이제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입주 청소팀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평당 15,000원에 칠을 해준대요. 코팅을 해준대요. 근데 색깔도 바꿀 수 있대요. 그건 칠이잖아요. 코팅이 아니죠. 칠이죠. 네, 된대요. 그래서 하얗게 다 칠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쯤인가? 2년 정도 지났나? 저희 매장에 오셔서 마루 교체 작업하셨어요. 다 떨어져요. 처음에는 잘 붙어 있는데 다 떨어져요. 그 도료 힘 못 받아요. 위에가 도료가 내려가려면, 뭐 남자분들은 흔히 아시죠? 도장을 하려면, 차 도색을 하려면 까진 부분에 위에다가 페인트 칠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위에다가 칠하는 거 아니고 다 샌드페이퍼로 면을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서 그 도료가 붙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도료가 들어가게끔 하고 도색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런 작업 못 해요. 온돌마루, 무늬목마루는. 깎아낼 자리가 없어요. 깎아내면 밑에 합판인데요. 네, 그러고 나서 도색을 얼마나 두껍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심지어 그 작업도 아닌데 위에다가 코팅 작업 해준다고 칠을 해요. 그러면 당장은 예쁘죠. 반짝반짝하고. 뭔가 되게 새마루가 된 것 같고 좀 느낌도 다르고. 반짝거린 거 안 그래도 나 반짝거리는 거 좋아했는데 최고다 그랬는데 분명 무조건 벗겨져요. 벗겨지는 게 되게 지저분하게 벗겨져요. 실제 그 약간 밥하고 나면 밥솥 옆쪽에 약간 이렇게 막 벗겨지는 껍데기 같은 거 있잖아요. 비늘 벗듯이 벗겨지는 껍데기처럼 그렇게 벗겨져요. 네, 답이 없어요. 그 긁어낼 수도 없어요. 그 고객님은 긁어내 보시기도 했어요. 스크리퍼 사다가 긁어냈더니 네, 위에 필름까지 같이 벗겨지죠. 네, 무늬목까지 같이 벗겨지죠. 막 먹어버리죠, 칼이. 그래서 거기는 거주하시는데 짐 다 빼고 거실 마루 교체 작업하고, 네, 그리고 또 방에 있는 짐 다 빼고 방 마루 교체 작업하시고, 네, 그렇게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마루 코팅을 매우 불신해요. 근데 아직도 가끔 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이, 네, 입주 청소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거랑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가끔 손세차장 가면 막 하나 주시고 와가지고 본넷에다 막 뭘 뿌려요. 코팅량 막 뿌리고 막 무질러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거 5만 원만 내면 이렇게 세차 만들어준다고. 그럼 본넷만 깨끗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도료는 안 날아갈 수는 없잖아요. 영원한 건 없잖아요. 네. 차는 그냥 뭐 날아가면 그냥 끝인데 이거는 집이니까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 데라서 네, 마루코팅은 그냥 네, 안 된다고 말씀드리면 돼요. 가끔 여쭤보시는 고객님들 꽤 있으세요. 강마루고요. 강마루 구조는 위에가 이제 고강도 HPM 수종 패턴지, 이게 이제 필름이에요. 네. 아까 강화마루는 종이었거든요. 네. 무늬지라고 했고요. 얘는 이제 수종 패턴지라고 해서 얘는 필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합판 구조도 있고, 그 다음에 고강도 HDF, 네. HDF 구조로 된 게 이제 그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스퀘어 마루에서 그란데 시리즈, 네. 그거는 HDF 강마루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강마루도 온돌마루랑 동일하게 황토풀 또는 뭐 전용 접착제, 네, 원목마루 전용 접착제를 이용을 하고, 그다음 옆에 사진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요즘에 판매량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사하라 라이트예요. 네, 저 모델이에요. 근데 저 모델이 처음에는 벽장제였어요. 동화 디자인월. 네, 동화 디자인월이라고 벽장제였어요. MDF에 지금 여기 벽에도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이게 원래 처음에 개발됐을 때, 시중에 나왔을 때는 그 디자인월이라고 해서 벽장제로 나왔었어요. 목공들이 똑같이 마루에 이음새가 이렇게 있어요. 강화마루처럼. 이런 식으로 나왔어가지고, 네, 그때는 MDF였고요. 벽에 쓰니까. 여기를 타카를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벽에다 붙이게끔 나왔던 건데, 저게 밑에다가 한 번 더 코팅을 입혀서 바닥재로 나왔는데,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히트를 친 것도 진짜, 네, 저것도 운인 게
동아자연마루가 그렇게 지금처럼 막 뭐 제일 큰 회사기는 해요. 여의도에 본사 사옥을 가지고 있는 마루 회사니까요. 동아자연마루가 제일 큰 회사기는 한데 그래도 구정이라든지 뭐 이런 이건이라든지 그런 마루 회사에 조금 항상 한 3위 정도로 판매량이 쳐져 있던 회사였는데 그 합판 대란 한 번 있었죠. 잘 모르시네. 합판이 모자라요. 네, 19년도인가 미국에서 큰 산불 났을 때 나무 엄청 많이 탔죠. 네, 거의 서울에 몇 배가 탔다 막 이래가지고 막 뉴스에 막 해외 토픽에 나오고 막 이랬을 때 그때 나무들이 너무 많이 타서 합판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판이 수입이 안 되는 거예요. 마루에서 저희 그때 한참 코로나 이제 막 시작돼서 고객님들이 인테리어에 관심 가질 때 그때 막 합판 마루들이 없는 거예요, 재고가. 네. 그런데 또 네, 없다 그러니까 더 사고 싶잖아요. 없다 그러면 더 사고 싶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길래 이게 없는 걸까? 근데 그때 딱 저 그란데 시리즈가 나왔어요. 바닥재로. 그때 판매할 수 있는 게 저거밖에 없으니까 저 시리즈밖에 없으니까 다 저거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판매량이 높아지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디자인도 되게 획기적이었고 사이즈도 타일만 했고 막 이래서 네. 그때부터 계속 올라갔던 인기가 요즘에는 다시 좀 원목계로 오기는 했는데 다시 우드 인테리어 많이 하시죠 요즘에. 특히 오크. 네, 오크 인테리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뭐 자리를 많이 조금 뺏겨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많이 찾으세요. 네, 강마루 하자 유형이고요. 잠시만요. 네, MDF가 그게 강화마루. 네. 네, 이게 근데 생각보다 헷갈려요. 네, 저 아는 친한 형 설계사 친구 형도 있는 건축사 형도 있는데 이걸 모르겠대요. 네, 막 설명해줘요. 예, 근데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깔아놓으면 더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 뭐 고객님들 오셔서 우리 집 마루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마루일까? 물으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다 똑같이 생겨서. 실제로 가서 보고 뭐 시공이 어떻게 됐고 뭐 이렇게 위에를 실제로 봐야지 알 수 있고요. 네, 너무 비슷하게 생겨서 강화마루. 일단 원목마루랑 무늬목마루를 구분하실 수 있는 건 깔려 있는 건 이음새가 있다 없다.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고요. 네, 원목마루 이음새가 안 보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거로 구분이 되고 그다음에 강화마루냐 강마루냐 구분해 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발로 퉁퉁퉁퉁 대면 강화마루. 그냥 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온돌마루 또는 강마루.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HDF 구조예요. HDF 구조 판매하기도 좋고 일단 디자인이 좀 예쁘니까 좀 예쁘다라기보다 좀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다르니까 네, 좀 유니크하니까 많이 찾으시는데 HDF 구조가 좀 예민하게 꼭 체크하시고 판매하셔야 돼요. 시공하셔야 돼요. 네. 몰탈 미건조 확장 부분 또는 뭐 배관 수리한 부분 그 다음에 제일 많이가 이제 베란다 확장이죠. 베란다 확장하고 속에 이제 보일러 배관 넣죠. 배관 넣고 보일러 무조건 가동해야 돼요. 보일러 가동 안 하고 그냥 함술 측정도 안 하고 보일러 가동도 안 했는데 그냥 위에다가 덮잖아요. 겨울철 되면 마루 다 떠요. 네. 어차피 AS 기간이 뭐 1년이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렇잖아요. 인테리어를 공사를 해주고 어떻게 1년 딱 지났다고 뭐 전자제품 판 것도 아니고 1년 봤더니 지금 3일 더 지나셨어요. AS 기간 무상 AS 기간이 지나셨어요. 네, 80만 원이에요. 그러고 베란다 뭐 이렇게 봐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게 나중에 당장을 안 그랬다가 보일러를 돌리면 나중에 엄청 많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HDF 구조 판매를 하시고 현장에 시공을 하실 때는 꼭 함수율이라든지 확장 부분 많은 데들 있잖아요. 확장 부분 많고 공기 짧은 데는 HDF 구조 마루 그냥 쓰지 마세요. 스퀘어 구조, 합판 구조로도 여러 군데서 나왔거든요. 동화에서 워낙 많이 파니까 뭐 구정에서도 나오고 이건에서도 나오고 스퀘어 모양으로 해서 밑에 구조 합판 구조 있어요. 합판 구조는 그나마 합판이 변형이 오진 않아요. 미세하게 까매지긴 하죠. 근데 그거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위에가 필름이 붙어 있어서.
그래서 HDF 구조 마루는 확장부 많고 공사기간 짧고 그러면 HDF 구조 사하라 라이트 나 무조건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 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거 설명했는데 나는 그래도 그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난 무조건 사하라 라이트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할 말 없는 거니까. 네, 그것도 한번 꼭 체크하셔야 돼요. 그거 한번 꼭 체크하시면 좋고요. 좋은 게 아니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머리가 안 아파요. 나중에 진짜 머리 아파요. 그리고 뭐 준공 청소, 물 청소로 인한 상지 부풀어 오름. 물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플로베니아 박스 났던 부분, 뭐 그거라든지, 그다음에 누수 또는 침수가 되었던 현장 함수율 측정을 필히 실시. 요게 아까 제가 장판 깔려 있고 조금 20평형대 아파트여서 제가 그냥 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함수율 측정도 안 하고 그냥 그란데마루 깔았다가 막 다 부풀었던. 여기가 이제 이거는 한번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면, 조금 습하다 싶으면 고객한테 한번 여쭤봐도 되거든요. 전에 사시던 분한테 어차피 돈 주고 사신 거잖아요, 집을. 그러면 그 전에 분한테 지금 여기 인테리어 지금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바닥이 습한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어떤 요인 때문일까? 그러면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 전에 살던 분이 분명히 이슈가 있었을 거잖아요. 뭐 어디서 뭐 장마철에 뭐 하수가 막혀서 오버히트가 됐든, 아니면 위치급에서 뭐 수도 배관이라든지 뭐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물이 쏟아졌던, 분명히 그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면 부동산 통해서 연락처 다 있으니까. 거래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중대 하자인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될 수 있다, 뭐 써 있잖아요. 그 부동산 부동산 이제 매매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안 알려준다 그러면 뭐 그거라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확인을 한번 하시면은 나중에 하자를 막을 수 있죠. 이게 마루 같은 벽지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붙이면 돼요. 진짜. 아니 그럼 짜증 나시겠지만, 저희도 이제 뭐 힘들겠지만, 그 고객님도 힘드시겠지만, 벽지 같은 경우 떨어지면 다시 붙이면 돼요. 뭐 2층 침대 있으면 2층 침대 앞으로 당기고 벽지 붙이면 돼요. 근데 마루 같은 경우는 정말 골치 아파요. 마루는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문제 나타나면, 그리고 또 다 입주한 상태면 가서 뭐 어떻게 해드려요? 그럼 고객님은 뭐라 그래요? 나 짐 빼고 호텔 가 있을게요. 한번 구정이랑 마데라라는 중소기업에서 올레핀 마루 못 들어보셨죠? 올레핀이 신소재인데요. 젖병 만드는 플라스틱 소재. 그거를 가지고 강마루 위에다 입혔어요. 친환경 마루라고 해서. 이 강마루 위에 이게 그냥 필름인데 이 위에다가 올레핀 강마루라고 해서 올레핀 PVC를 친환경 PVC를 가져다가 이 위에를 마감을 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올레핀 강마루 뭐 불량 하자 뭐 아직도 나와요. 그러면 걔는 탄성이 있는 게 문제였어요. 이 필름이 탄성이 있는 게 문제였어요. 유연한 게 문제였어요. 한국은 온돌난방하잖아요. 이 필름이 수축이 심하니까 밑에 합판은 그대로 있는데 위에 상지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여기 코팅층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 합판에서. 근데 그 코팅층은 분명히 뭘 붙였겠어요? 본드로 붙였죠. 본드로 붙이면, 본드로 붙였던 필름 띄우면 어떻게 돼요? 그 본드 남죠. 가루로. 하얗게 가루가 남잖아요. 그럼 필름이 쭉 떨어지고 속에 하얗게 남거든요. 종이층이 조금 필름층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가루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가 저도 판매를 좀 했다가, 다행히 저는 이제 중소기업 거는 판매 안 했고 이제 구정 마루 거를 판매를 했었는데, 구정에서는 다행히 그거를 자기네 회사 이미지도 있고 자기가 그 회사에서 구정 마루 본사에서 그 팀 따로 꾸려가지고 짐 다 내리고 재시공하고 준공 청소하고, 뭐 호텔에서 가서 계셔야 되는 고객님 호텔 비용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응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끔찍한 기억이거든요. 제가 중소기업 마데라라는 회사가 그것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 공장이 문 닫았어요. 근데 나 같아도 도망갈 것 같아요. 답이 없잖아요. 진짜 이삿짐 내리고 뭐 하고 하면 몇백만 원이에요. 마루 30평 팔아서 30만 원, 50만 원 남았는데 몇백만 원이에요. 한 집당.
하자를 인정을 해버리면. 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때도 그러니까 중소기업 뭐 노브랜드를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바닥재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브랜드 있는 거. 본사에서 5년 보증하거든요. 5년 보증해요. 동화, 구정, 네. 바닥재는 5년 보장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바닥재는 판매하시고 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마진을 조금 줄이더라도 네, 큰 회사 거 판매하시고 그다음에 신제품 판매하시지 마시고요. 네, 신제품 올레핀이 신제품 나왔을 때 막 친환경 마루다. 그리고 막 가격도 막 싸게 해가지고 막 대리점한테 뿌렸어요. 저희 같은 대리점한테. 근데 판매를 네, 저도 생각 안 하고 그때 배웠죠. 네, 신제품은 1년 후에 내 현장을 굳이 우리 고객을 베타 테스터를 만들 필요는 없다. 네, 그래야지 골치가 안 아프다. 진짜 다행히 구정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줘서 그랬지. 아, 네, 지금 생각해도 저 식은땀 나요. 네, 고객들한테 사진이 오면 일단 문자를 먼저 보는 게 아니고 몇 동 몇 호 이렇게 고객님 조남이랑 몇 동 몇 호로 저는 저장을 하거든요. 아니면 뭐 주소지 뭐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메모에 다 돼 있어요. 휴대폰 메모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메모에 그것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올레핀 뜨면 네, 네, 땀 줄줄줄 흘리면서 전화하죠. 네, 근데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다 오픈했어요. 네, 그 대응 매뉴얼대로 거짓말하기 싫어서 약간 대응 매뉴얼이 내려왔었어요. 뭐 이거는 뭐 이래서 친환경 뭐 올레핀 특수한 상황으로 해서 뭐 위에 필름을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 매뉴얼이 좀 내려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다 무시하고 네, 욕 많이 했죠. 욕 많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 HDF 구조도 조금 예민하게 한 번만 체크하시고 판매하세요. 네, 그 함수율 측정 한 번만. 강마루도 뭐 수분 노출, 네, 뭐 마루 코팅. 그 다음에 가끔 강마루는 휘발성 있는 세제로 닦으시면 안 되거든요. 필름에 코팅된 거라서 코팅이 벗겨져요. 네. 그래서 휘발성 있는 거로 닦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것도 한번 안내해 주셔야 되시고요. 네, 이제 원목마루입니다. 원목마루는 지금 이제 아까 앞에서도 계속 조금씩 말씀드렸었는데, 네, 요게 원목마루고요. 큰 판으로 드린 거. 요게 원목마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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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끔 벗겨지는 스프레이를 본 적이 있어요. 네, 약간 중국제였는데, 네, 그 에폭시 제거 스프레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되게 여러 가지가 판매가 되는데, 저는 그거보다 제일 좋은 게 본드가 많이 잘 묻어요. 잘 묻을 수밖에 없는 게, 끼워서 때렸는데 끝에가 필름이 튀어요. 그러면 작업자들은 그걸 그냥 떼거든요. 근데 밑에가 본드가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약간 뭐라 그러지? 젤리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젤리보다 약간 더 액상형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줄줄 점성이 좀 있는 액체거든요. 접착제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빼다 보면 바닥이 좀 묻어요. 그거 제일 좋은 게 표면 강성 이용하면 돼요. 얘랑 같은 제품이죠. 거기 시공한 마루 하나 뒤집어서요. 이게 제일 잘 없어져요. 네, 약품 없어도. 어차피 굳었잖아요. 네, 굳기 전에는 그냥 물 살짝 묻은 수건을 물티슈로 닦으면 되는데 굳었으면 위에 황토색 이렇게 묻어 있거든요. 황토풀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랑 표면 강성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얘도 얘를 상하게 못하고 얘도 얘를 상하게 못하니까 두 개 이렇게 문지르면 돼요. 네, 뭐 원목마루도 마찬가지예요. 표면 강성이 같은 애들끼리 문지르면 돼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간단해요. 꼭 스프레이 안 갖고 다녀도 되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네, 그거 네? 그죠. 칼 대면 안 돼요. 네, 가끔 칼로 긁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칼 생각보다 되게 날카로워요. 그거 절대 어느 시공자가 뿌린 다음에 네. 뿌린 다음에요? 아닌데. 정확히는 뿌린 다음에 그 스티커 제거제랑 똑같거든요. 스티커 제거제 뿌린 다음에 약간 스티커가 녹으면 그때 마른 걸레로 묻어 나오게끔 닦아내잖아요. 그게 매뉴얼인데 칼로 긁으셨어요? 칼로 긁은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고 네, 되게 과감하시네요. 무조건 기스죠.
그러니까 요 끝에 여기 부분, 칼날 부분 말고, 예, 그 위에 부분, 뒤에 부분 안 돼요. 그 분명히 이게 조금 뭐 마루 컬러가 오크라든지 화이트 계열은 끝에가 스크래치란 게 잘 안 보이겠지만 진한 마루들은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그 부분 분명히 변해요. 그냥 마루 대 마루로. 예, 그게 가장 좋아요. 마루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긁으면 싹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없애시면 돼요. 꼭 굳이 스프레이 구매 안 하셔도 되세요. 네, 원목마루 구조는 왜 상지가 2mm 이상 되면 한국에서는 이제 원목마루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실제 원목마루는 학교용 마루 원목마루가 있죠. 15T짜리. 실제 솔리드 우드 플러, 그러니까 목공에서 작업을 하는 실제 원목마루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원목마루 이제 가정용, 가정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원목마루이고요. 단판 두께가 2mm 이상이 나오면 원목마루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원목마루 시공이고요. 원목은 되게 종류가 좀 많아요. 이런 막 헥사곤 지금 제일 좌측에 저런 사진으로 나오는 저게 그냥 네모난 단판에 저 모양으로 무늬를 붙여서 나오는 마루예요. 그래서 저런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파켓이라고 해서 이렇게 쪽마루 막 붙여놓은 것 같이 여러 가지 마루 붙여놓은 것처럼 예전에 카페 인테리어에서 저런 식으로 벽을 많이 한참 했던 상업 인테리어를 유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벽을 이렇게 집성목이라고 하나요? 두께 이 정도 되는 집성목 켜가지고 막 벽에다가 모양 내는 거. 약간 저런 디자인도 있고 그다음에 아티스트는 이제 고목, 오래된 나무, 약간 크랙 가고 뭐 이렇게 약간 옹이 느낌 강하고 약간 고목 같은 느낌, 오래된 나무 느낌으로 마감하는 이런 디자인도 있고요. 실제 원목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원목에서만 낼 수 있는 컬러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것도 시공상 하자. 아이고, 지금 30분 이거 빨리 설명드릴게요. 네, 시공상 하자는 일단 합판 구조이기 때문에 합판 마루랑 다 비슷해요. 앞에 설명드렸던 뭐 온돌마루라든지, 강마루, 요거랑 접착 불량, 요것도 접착 불량이, 근데 접착 불량이 많이 발생이 안 돼요. 확실히 원목은 위에가 필름이 아니다 보니까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필름보다는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접착 불량도 많이 발생이 안 돼요. 마루 자체도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접착 불량도 조금 적게 나타나고요. 그다음 상지박리, 얘는 상지박리가 완전 다르게 나타나요. 얘는 상지는 어차피 먹는다고 했잖아요. 때리면 V 커팅을 안 하더라도 얘는 상지박리가 거의 자재 불량으로 나타나요. 위에 단판 자체가 그냥 접착이 떨어져요. 2, 3mm짜리 단판이 그냥 통째로 떨어져요. 그거는 생산 불량으로 봐야 돼요. 그거는 교체 작업해야 돼요. 그건 접착제로 붙이면 무조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지박리가 조금 달라요. 온돌마루라든지 강마루에서 나타나는 상지박리랑. 그다음에 마루 불량은 뭐 휘어짐,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보관이 잘못됐던 아니면 보관이 너무 오래됐던 생산된 게 너무 오래됐던 그런 마루 불량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시고요. 상지 손상, 원목 단판 찍힘 및 눌림. 요거는 뭐 무늬목 마루보다는 온돌마루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강하기는 한데 그래도 원목이니까 원목계니까 이것도 조금 한번 주의를 해주셔야 되시고요. 이것도 물에 젖은 보양제, 온돌마루랑 똑같아요. 얘도 물 먹어요. 위에서 코팅이 돼 있더라도 그 보양지 위에 젖은 물이 계속 방치가 돼 있으면 그거는 흡수를 해요. 그 부분이 까맣게 변해요. 그다음에 이동식 발판, 얘도 똑같습니다. 복층 작업할 때 원목마루 깔려 있으면 복층 작업을 장판을 최소 5, 6mm 정도 깔고 그 다음에 PT를 설치를 하셔서 바퀴로 이동을 하셔야 되세요. 원목마루 하자 발생 시 뭐 상지 손상됐을 때는 원목은 상지 손상이 되면 그 가구 메꿈제 있어요. 마루 메꿈제라고 시중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게 원래는 가구 메꿈제거든요. 가구 이렇게 파이면 가구 메꾸라고 해서 나무 모양으로 나오는 그거로 이제 메꿈 작업도 조금 쉽고요. 그래서 원목마루는 그 메꿈 작업만 해도 색깔만 잘 맞추면 배 앞에서 잘 맞춰놓으면 많이 티 안 나요. 그거는 일단 뭐 먼저 발견한 사람이 뭐 이렇게 준공청소 끝내고 뭐 실무진이 발견을 했으면 바로 그 작업만 해줘도 잘 이렇게 다 마감이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마루 코팅은 이것도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준공청소도 원목마루가 돼 있다. 그 HDF 마루도 강마루도 똑같아요. 준공청소팀에 여기 HDF 마루 되어 있으니까 뭐 바로 이제 물을 어쩔 수 없이 뿌릴 건데 그 뿌리고 나서 바로 닦아주라고
물기를 다 없애주고 플로베니아 박스 같은 경우는 다 싱크라든지 아니면 아일랜드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라고. 작업 도구들은 그렇게 한번 설명해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확률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마루 시공 이제 체크인데요. 현장에 맞는 마루 종류 및 디자인 선택이 디자인은 뭐 당연한 건데 이거야 설명드렸던 그란데 마루 같은 거 HDF 마루 확장이 많고 공사 기간이 짧으면 HDF 구조의 마루를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객한테 분명히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시공해놓고 문제 생기면 뜯으면 습기인데 그때부터는 이게 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약간 신뢰의 문제니까. 그리고 이제 시공 면적 산출하는 방법인데요. 계약 면적의 마이너스 10%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30평이다. 그러면 시공 면적이 30평에서 한 3평 정도를 제외하고 26평에서 27평 정도 나온다. 그렇게 대략적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 공식이 잘 안 맞아요. 팬트리 공간을 실내 공간으로 확장형이라고 해서 처음 분양할 때부터 팬트리 공간을 다 실내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잖아요. 분양하는. 특히 LH가 제일 안 맞거든요. LH는 분양 면적이 30평인데 실제로 29평 막 이렇게 나와요. 마루 시공하면. 팬트리 공간까지 다 해서. 그래서 저거는 꼭 한번 대략적인 견적을 여쭤보시는 분들한테는 쓸 수 있지만 실제 공사 견적은 실공사 견적은 한 번씩 나가셔서 산출, 거리 측정 한 번씩 하셔서 산출하셔서 견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접착제는 마루 시공 면적에 곱하기 4.5 정도 하시면 킬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그 정도 접착제 계산하실 때 그 정도 하시면 되세요. 뭐 30평이면 30 곱하기 4.5 아니면 그냥 편하게 5 하셔도 돼요. 그럼 150kg? 150kg에서 그냥 좀만 빼면 뭐 140kg 이 정도 되니까 145kg 정도 들어가거든요. 30편 시공할 때. 그렇게 하셔서 접착제도 요즘에 많이 비싸져서 접착제도 꼭 견적 잘 하셔야 돼요. 황토풀 점점 친환경 자재가 되면서 금액이 많이 높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2,000원대가 3,000원대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키로당 그것도 한번 산출 잘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토풀이요? 황토풀이 10kg에 지금 거의 10kg에 한 3만 원 정도 하죠. 네. 10kg에 3만 원. 1kg에 한 3,000원 정도씩 하는 거죠. 많이 들어가죠. 이게 평균적인 걸 낸 건데요. 옛날 구택으로 가면 더 심해요. 구택으로 가면 마루 이제 본드로 최대한 좀 이렇게 면이 잘 잡힌 다음에 본드가 안 묻는 면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구택은 바닥이 더 안 좋잖아요. 그럼 본드를 더 많이 붓게 되어 있어요. 더 많이 부어야 돼요. 올라온 부분들이 심하면 거기 접착제가 없으면 마루가 안 붙으니까 그 부분까지 다 본드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구택으로 가거나 건축된 지 오래된 아파트, 뭐 분당권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은 네. 패스. 그렇게 하셔서 마루 이제 접착제도 이렇게 이제 산출하시면 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정리만 한번 할게요. 네. 이 MD는 강화마루고 네. 필름 붙어 있는 게 강마루 맞나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MD에 브라켓이 달려 있고 위에 필름이 붙어 있으면 강화마루. 강화마루. 강화마루는 MD에 브라켓이 있어요. 얘는 브라켓이 무조건 있어요. 얘는 AB 브라켓을 서로 암수 브라켓을 이어야 되니까 비접착식이니까. MD에 필름의 브라켓 강화마루. 그리고 합판 또는 근데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건 똑같아요. HDF 마루도 그냥 똑같아요. 이게 중밀도고 고밀도는 실제로 프레스로 눌러서 압력을 재봐야지 나오는 거라서 MDF, HDF 구조는 똑같고요. 그냥 요 구조의 이음새가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작은 이음새만 있다. 브라켓이 아니고 그냥 이음새만 있다. 끼워 맞추는 이음새만 있고 위에가 필름. 그러면 얘는 강화마루. 그리고 얘는 이제 뭐 온돌마루라고도 하고 세미 원목이라고도 하는 요거는 옆에 단판을 봐야 돼요. 단판이 무늬목이 붙어 있으면 실제 원목이 아니죠. 여기까지만 해도 합판이죠. 합판 위에 매우 얇게 0.2에서 0.3mm 무늬목 붙어 있잖아요.
거의 마루 느낌만 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세미 원목 또는 온돌 마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목으로 가면 원목은 그냥 뭐 이것도 쌤이 없고 네, 세미 원목이죠. 세미 원목이 종류가 되게 많이 나와요. 착색 원목도 나오고요. 오크목에다가 색 칠해가지고 까맣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네, 뭐 하얗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원목이라고 부르는 바닥에 접착식 마루 구조에서는 원목 마루라고 불리는 상지가 최소 2mm 이상, 2mm 이상 나오는 거 원목 마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거 뒤로 갈수록 더 비싼. 네. 강화마루는 일단 접착제 안 들어가고 조립식이고 MDF여서 싸고요. 네. 그 다음에 강마루. 그 다음에 강마루는 네, 합판 구조더라도 얘는 필름이니까 조금 더 이제 네, 그 다음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미 원목계로 가면 실제 원목이 들어갔으니까 네, 예, 얘가 조금 더 비싸고 제일 위에가 원목. 얘는 실제 뭐 원목이 2mm 이상이 붙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이죠. 그렇게 해서 금액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거의 시작하면 6만 원대 갔다가 10만 원대 갔다가 3.24제곱미터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시공비 포함해서 기억하시기 편하게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6만 원대 갔다가 10만 원대 갔다가 13만 원대 갔다가 뭐 18만 원대에서 원목은 멀바우, 티크, 월러, 특수 수종으로 가면 확 올라가요. 네, 특수 수종으로 가면 이게 원목마루 만드는 게 이렇게 동그란 뭐 동그란 이런 티크 원목 가져다가 겉에 이렇게 네모렇게 잘라서요. 기계에서 이렇게 켜는 거거든요. 그거를 합판에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특수 수종으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뭐 25만 원, 네. 평당 3.24제곱미터 단위로 뭐 25만 원, 뭐 30만 원 돈에 육박하기도 하죠. 그렇죠. 원목마루 하시면 40평형 후반대 같은 경우 하시면 1,000만 원 아무렇지 않게 나오죠. 바닥재만. 네. 넘어가죠. 1,000만 원대 무조건 나오죠. 바닥만. 지금 네. 그 클라이언트가 왔는데 자기는 바닥재를 결정을 못 하겠대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추천하시는지. 저는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대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일단 그 댁의 위치, 그다음 주거 형태, 아파트냐, 주택이냐, 네, 그런 거, 그것도 한번 맞춰서 해봐야죠. 그리고 현재 바닥 상태,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미팅하면서 바닥 상태도 한번 체크해드리고, 그다음에 취향도 좀 여쭤봐야 되고요. 취향은 어차피 뭐 크게 이렇게 뭐 추천해주세요 했으면 내 취향이 크게 없으니. 아니면 뭐 정반대로 내 마음을 맞춰봐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길 바라야 되고요. 그게 제일 어려운 미팅이고요. 네, 내 마음을 맞춰봐 그럼 진짜 어렵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해서 일단 아파트고 어린 자녀분이 있고 그러면 약간 차가운 느낌도 괜찮다고 하시면 저는 강마루. 실용적으로 가실 건지, 네, 실용적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감성으로 가실 건지.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과의 미팅에서는 식탁을 가장 좀 많이 예를 드는 것 같아요. 세라믹 식탁 좋아하세요? 원목 식탁 좋아하세요? 우드 슬랩 좋아하세요? 세라믹 좋아하세요? 세라믹 좋아하시면 강마루제예요. 잘 안 찍히고 물 잘 안 먹고 스크래치 잘 안 나고 계속 깨끗했으면 좋겠다 강마루. 네. 좀 우드 슬랩 식탁처럼 좀 찍히고 좀 물 좀 먹고 좀 갈라지고 난 그런 게 멋있어요 하면 원목계로 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추천을 드려요. 네. 애들 키우는 집은 이 마루 위에다가 이제 매트 깔잖아요. 네, 매트 많이 깔죠. 네. 층간소음 매트라고 해가지고 많이 깔죠. 그거 하면은 한 5년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감안하고 한다면 이제 뭐 무조건 강마루죠. 네. 무조건 강마루고 그레이 계열. 그래야 색깔이 빠지더라도 좀 덜 빠져요. 그 부분이 햇빛을 안 받잖아요. 그 부분이 새 거예요. 그 외쪽으로만 다 진해요. 네. 옆은 다 때가 먹잖아요. 집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 뭐 맨날 샌딩해가면서 살 수 없잖아요. 건물 유지보수 관리팀 불러다가 그죠? 샌딩기 돌려가지고 다시 코팅 매기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매트를 깔면 최대한 그레이 계열 이제 그 집도 분명히 이제 팔고 더 큰 집으로 간다든지 그런 계획이 분명 다 모든 세대주분들은 고객님들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그러면 최대한 약간 그레이 계열로 해서 강마루로 그래야 색깔이 그 부분이 떼더라도 그 매트를 걷어내더라도 그 부분이 색깔 차이가 심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보이기는 하죠. 아주 미세하게는 보여요. 그 그란데 마루도 실제로는 보여요. 그 부분은 계속 햇빛도 안 받았고 때도 안 묻었고 새 마루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특히 그런데 나는 원목 마루 할래요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새 거로 남아 있고 옆에는 새까매질 거예요. 이 원목 마루는 실제 이게 원목이 붙어 있는 거라서 얘가 시간이 지나면 진해져요. 그러니까 고유의 가지고 있는 컬러를 점점 더 나타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는 누구는 까매지고 얘는 더 빨개지고 그래요. 그럼 원목 마루를 나는 원목도 하고 싶은데 매트도 깔아야 돼. 그러면 그거는 진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이 금액대의 마루를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런 상황 같은 경우는 잘 추천은 드리면 다시 한번 좀 생각 잘 해보시고 결정하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야죠. 세미원목 같은 경우는 세미원목도 마찬가지예요. 원목은 원하는데 네. 다크가 너무 세다 싶으면 세미원목을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대신 공사 진행하시면서 신경 쓸 거는 더 많아지죠. 마루 찍히는 것도 좀 더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쓸 게 많아지죠. 세미원목.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이제 이게 어디까지나 추천하는 거에 대한 판매량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건 판매하는 도소매 업장에서 그래서 강마루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가장 좀 편하기도 하고 다른 작업하기도 편하고 스크래치가 일단 없으니까 뭐 찍히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뭐 드라이버 같은 거 도구 떨어뜨려서 찍히는 건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떨어뜨려서 깨지는 건 이 필름 때문이 아니에요. 필름은 힘이 없어요. 이 합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V자로 팍 파이는 거예요. 하얗게 벗겨지는 게 여기 밑에 합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강마루 쪽을 가장 많이 판매를 하는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또 점점 실용적으로 쓰려고도 하고 디자인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벽지, 벽지 이제 또 그 수업 시간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